특별징수. 국세는 온천징수라고 한다. 이렇게 아시면 되고, 그 외에 우리가 이제 공부할 취득세 등등에서는 없으니까 그냥 무시하면 되고, 개념만 정리해 주세요. 한 번씩 이 용어 정의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신고납부와 이 보통징수 관계를 정리해보면요. 예. 자, 일단, 신고납부한세는, 자, 취득세 등이잖아요. 신고납부를 합니다. 신고납부를 하지 않으면 뭐예요? 제대로 신고납부한 사람하고 안 한 사람 차별을 둬야겠죠. 그래서 신고납부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 제도가 있어요. 그리고 신고와 납부는 각각 있어요. 신고가 있고 납부가산세가 있어요. 각각. 신고가산세와 납부가산세가 있는데요. 납부는 납부지연가산세라고 부릅니다. 납부지연가산세. 자, 그 다음에 이제 신고납부를 안 하면 당연히 뭐야? 과세권자가 징수를 해야겠죠. 그러니까 신고납부한세라 하더라도 안 하면 보통징수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재산세는 어떻게 시작돼요? 취득세는 신고납부기 한 다음에 안 하면 이렇게 가겠죠. 네? 재산세는요. 여기서부터 출발하겠죠. 신고납부 없으니까 이해되시죠? 네. 자, 보통징수, 신고납부 안 했을 때 보통징수 가능하고요. 재산세는 처음부터 보통징수가 될 겁니다. 보통징수한다는 이야기는 그 절차가 뭐예요? 세금 내라고 하는 거니까 납세 고지서 보낸다고 했잖아요. 일단 첫 번째 절차가 납세 고지예요. 그럼 납기까지 세금을 내면 오케이인데 안 내면 역시 뭐예요? 납부 안 했죠. 역시 납부지연가산세가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봐봐요. 신고 납부하는 해가지고 안 했을 때 납부지연가세 나오죠. 보통징수할 때 또 납세 고지서 받고 안 내면 뭐가 나와요? 납부지연가세 나오죠. 이 두 가산세를 구별해야 합니다. 얘를 우리는요, 납세 고지 전 납부지연 가산세, 이걸요, 납세 고지 후라고 할 수가 있고, 다르게 설명하면 얘는, 어떻게 하지 알아두세요? 얘는 법정 납부기한이에요. 뭐예요? 법정 납부기한이에요. 법정 신고 납부기한까지 안 냈을 때 이야기고요. 이 납세 고지운 납부지연 가산세는 고지서상 납기까지죠. 고지서상 납기까지를 우리는 지정 납부기한이라고 그래요. 자, 법정 납부기한이 있고 개념상 지정 납부기한이 있어요. 자, 법정은 뭐라고요? 납세 고지 전, 납세 고지서 보내기 전 이야기예요. 고지 전 납부지연 가산세를 법정 납부기한까지 안 냈을 때를 의미하고요. 납세 고지 후라는 이야기는 납세 고지서상 표시된 납기인데 이걸 뭐라 하나? 지정 납부기한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납세 고지서 안 내잖아요. 그러면 또 내라고 독촉을 해요. 독촉. 또 내라고 독촉을 합니다. 뭐 1차, 2차 막 계속 할 겁니다. 자, 그래도 안 내면 이제부터는요, 강제로 징수해요. 강제로 징수해요. 자, 이 강제 징수를요, 표현입니다. 지방세는 체납처분이라고 하고요. 체납처분, 국세는 강제 징수라고 그래요. 국세와 지방세 형제간인데, 이 용어를 둘이 달리 써요. 같은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앞서 뭐라고 했어요? 지방세는 보통징수라고 하고 국세는 그냥 징수라 그래요. 특별징수는 지방세 표현이고 온천징수는 국세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이름을 막 달리 쓰니까 구분이 알아야 할 텐데 이 체납처분과 강제징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에는 둘 다 체납처분이었는데 말이 좀 어렵잖아요. 국세는 형은 쉬운 말로 고쳤어요. 강제징수라고. 그런데 여전히 동생은 체납처분이라는 말을 고집하고 있는데 아무튼 체납처분, 강제징수는 같은 말이다 하시면 되고 그래서 강제징수를 압류하는 거예요. 체납자 재산을 압류해요. 처분 못하도록. 그 다음에 매각을 해요. 그리고 청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매각 대금 가지고 뭐예요? 세금. 그죠? 메꾸고 세금 걷고 남으면 당연히 돌려줘야겠죠. 이런 절차를 청산이라고 합니다. 이때 이 매각이 우리가 하는 공매예요. 공매.
세금 관련해가지고, 그죠? 체납자 재산을 강제로 파는 걸 뭐라 그래요? 공매라 그래요. 비교할 게 하나 있죠. 공매하고 뭐가 있어요? 경매가 이제 경매. 그래서 이 공매는 국가와 사인 간 이야기, 세금 안 냈을 때 이야기고요. 경매는 누구 이야기예요? 사인 간의 채권 채무일 때, 그죠? 이야기입니다. 그 채권자가 담보물을, 그죠? 강제로 매각한 걸 경매라 그래요. 얘는 의사예요. 공매는 국가 기관이 하는데요. 구체적으로는 한국자산공사, 캠코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여기다가 의뢰해가지고 매각을 합니다. 공매는. 네? 그리고 이 근거법은 이 징수법이 국세징수법, 또 지방세징수법에 근거해서 하는 거고요. 네? 네. 경매는 민사집행법에 의해서 하는 거고, 네? 네. 법원에서 하는 거예요. 법원에서. 네? 법원에서 하는 겁니다. 원칙이 법원은요, 현장 입찰, 오프라인 입찰을 하는 거고, 공매는요, 온라인을, 온비드라고 하는 온라인으로 해서 이렇게 공매를 하거든요. 이것들은 이제, 중개사법 등에서도 배우겠죠? 세법에서 이 정도 맞추면 돼, 이 정도만. 공매, 경매 정도만 알면 돼요, 세법에서는. 자, 그러면 이제, 이 신고 가산세, 납부지연 가산세가 있는데요. 얘는 어떻게 되는지 볼 겁니다. 자, 신고는요, 자, 모두세 공통이에요. 신고 의무 정도에 따라서 가산세 크기가 달라집니다. 당연히 비교해보세요. 과소 신고한 경우하고 무신고한 경우, 뭐가 잘한 거예요? 둘 다 못했지만 뭐보다? 무신고보다는 과소 신고가 그러면 낫죠. 그래서 과소 신고가 일단 출발이 10%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무신고한 경우는 뭐예요? 20%로 2배가 뛰어요. 그리고 이 과소 신고나 무신고가 부정한 경우예요. 에? 과소나 무신고가 뭐라고요? 부정하단 말은 사기친 거예요. 사기친. 사기, 기타 부정한 경우로 과소 신고하거나 무신고한 경우는 다시 2배가 뛰어서 몇 배요? 40%. 2배가 뛰어서 40%가 나와요. 10%, 20%, 40%. 예. 단순 암기입니다. 그 다음에 납부지연 가산세 볼게요. 자, 납부지연 가산세는 국세와 지방세에 좀 구분하는데요. 자, 일단 납세 고지전 있다 그랬죠? 네? 이거 뭐예요? 법정 납부기한까지 안 냈을 때 이야기고요. 납세 고지는 뭐라고 했어요? 납세 고지서상 납부기한을 뭐라고 했어요? 지정 납부기한까지 안 냈을 때 이야기입니다. 자, 그 미납세금에 대해서 지연 일수입니다. 경과 일수로 표현하게 돼요. 지연 일수. 안 낸 일수예요. 여기다가 하루에 0.02%거든요. 이게 이제 실제 법 조문은 10만 분의 20으로 되어 있어요. 같이 하세요. 이렇게. 물론 이건 법 조문 이렇게 되어 있지. 10만 분의 20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매일 이렇게 경과 일수에 따라서 하루당 0.02%가 달라붙습니다. 그리고 한도가 뭐예요? 75%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국세도 똑같아요. 다만 따로 한도는 없어요. 여기는. 네. 그 다음에 이제 납세 고지 후입니다. 고지서 받고도 안 내면요. 일단 두 가지가 더해집니다. 기본이 몇 프로냐면 3%예요. 3%. 그 다음에 계속 안 내면요. 이번에는 올수에 올수. 올로 가요, 올로. 경과 올수로 갑니다. 일수하고 올수하고 뭐가 유리해요, 우리 입장에서? 올수가 유리하죠, 그죠? 한 달을 보니까. 한 달 안에 내면, 한 달이 경고 안 했으니까
없겠죠. 그런 의미예요. 일수는요, 날짜 없는 거예요. 한 달이 안 되더라도 뭐예요? 세금 가산세 나온다는 의미입니다. 일로 하면. 얘는 0.66이죠. 그럼 만분의 66이에요. 물론 이제 법 조문은 1만분의 뭐예요? 66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이건 이렇게 암기하시면 돼요. 1이 얼마야? 0.02죠. 월이니까 곱하기 30 하면 되겠죠. 한 달에 30일이라 보고. 그래서 0.02 곱하기 30 하면 0.66이 되는 겁니다. 네? 네. 그 다음에 얘는요, 계속 경과 월수에 따라서 가산되긴 하는데, 한도가 몇 월까지? 60월까지, 그죠? 적용하는 60월까지. 그리고 적용 배제 규정이 있습니다. 얼마? 세금이, 체납 세금이 45만 원 미만이면 적용하지 않아요. 주의할 것은요, 45만 원 미만이면 적용하지 않는데 뭘 적용하지 않아요? 1번, 2번, 둘 다. 1번, 2번을 더해서 되거든요. 얘는 기본이에요. 무조건 내는 게 3%고, 한 달이 지날 때마다 0.66%가 가산되는데, 45만 원 미만이면 가산세 적용하지 않겠답니다. 그러면 뭘 적용하지 않겠다는 거냐, 이 말이에요. 뭐예요? 1과 2냐, 1이 둘 다냐인데, 뭐예요? 2만. 그러니까요, 45만 원 미만이라 하더라도 무엇은요? 미납세액의 3%는 기본으로 내야 한다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국세는 똑같아요. 이게 바뀌었어요. 개정돼가지고. 올해 개정돼가지고. 지연 일수였는데 월수로 바뀝니다. 한 달 번 거예요. 응? 한 달 안에 내면 뭐예요? 가산세가 없는 겁니다. 옛날에는요, 하루만이라도 한 달 안에 냈다 하더라도 가산세가 있었다면 지금 없어서 하루 한 달을 버는 건데 좀 봐준 거지. 다시 말하면 지방세하고 같아졌다고 보시면 돼요. 다만 한도는 5년으로 되어 있는데 60월과 다를 거 없죠. 차이가 없어요. 월이니까 60월이 1년이 5년은 60월이니까 다를 거 없고, 적용 배제 금액이 좀 커요. 국세니까. 지방세는 얼마예요? 45만 원 미만인데 국세는 150만 원 미만입니다. 자, 이건 이제 교재에서 확인해 드릴 텐데 보지 말라고 알려드리는 거예요. 자, 28쪽 봐보세요. 28쪽 보시면 가산세도 나와 있고요. 오른쪽에 가산세 정의돼 있죠. 예? 예. 이 정도로 보시면 돼. 국세 지방세 있잖아요. 그 다음 페이지에 표로 정의돼 있죠. 방금 설명했던 내 그대로예요. 근데 거기 보면 그 아래부터 봐보세요. 심화라고 돼 있죠. 쭉 있죠. 쭉 있죠. 쭉 있죠. 어디까지? 35페이지까지잖아요. 이거 보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보면 안 되는 거예요? 해로운 거예요? 여러분, 기본서 보실 때에 심화라고 있는 거 일단 보지 마세요. 뭘 볼 게 있긴 있는데, 그 나중에 알려드릴 테니까. 심화는 보면 안 돼요. 해로워요. 눈 아파요. 정신건강에 해로우니까 보지 마시고, 이걸로만 정리하시면 돼요. 그리고 직접적으로 이걸 물어볼 가능성이 희박해. 이게 숫자 단순 암기이기 때문에. 다만 이게 모든 세 공통이면서 한 번씩 언급될 여지가 있다고 보고 설명하는 거고요. 또 개정 내용이 또 일부 있다 보니까 좀 관심을 갖는데.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이제 각 개별세 배울 때 다시 언급을 할 겁니다. 자, 내야 할 때 언제까지 낼 것이냐, 단순 암기라고 했는데요. 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취득세는 언제예요?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60일 이내. 원칙이에요. 또 예의가 있는데 일단 원칙만 아세요. 등록세는 언제까지? 등록하기 전까지 하면 돼요. 네? 네. 어렵지 않죠? 네. 그 다음에 재산세는
두로 나눕니다. 7월 말에 낸 게 있고 9월 말이 있어요. 7월 말과 9월 말이 있어요. 이제 우리가 구분해 내야 합니다. 당장에 토지는 언제 내요? 9월 말에 내고요. 건축물은 7월 말에 내요. 예? 부동산에서 토지와 건물을 나눠서 내요. 토지는 9월 말, 건축물은 7월 말. 단순 암기. 그 다음에 주택은 특이하게요. 절반씩 나누어 내요.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따로 구분해가지고 절반은 7월 말, 또 절반은 9월 말 이렇게 냅니다. 이렇게. 그런데 자세하게 뒤에 배우겠죠? 지금은 기본만 보시고 기본 뼈대만 잡자는 거니까. 종합부동산세도 매년 내는데 얘는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내요. 그러니까 12월 16일부터 12월 말이 아니에요. 이건 연말 연시가 바쁘니까 힘들어. 그때까지 내면 공무원들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예요.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는 소득세로 다음 연도 5월 말까지 내요. 5월 1일부터 5월 말까지 낸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납세지. 납세지는 국세는 관할 세무서를 정하는 거예요. 예? 국세는 관할 세무서를 정하는 것이다. 그 신고 납부하는 것이고, 또 신고 납부 안 하면 부가 징수하는, 알았어요? 것으로서 납세지가 되겠고요. 자, 그 관할 세무서는 내기 편한 것으로 정해져서 개인은 그 주소지로 결정되는 거고요. 법인은 본점 소재지로 정해집니다. 자, 지방세 납세지가 좀 주의한데, 지방세는요, 일단, 앞서 제가 잠깐 설명했는데, 이게 어디서 부과하냐, 이 세금을 어디서 챙기냐입니다. 국가는 딱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걸 따질 필요가 없는데, 지자체는 몇 개예요? 지자체는 몇 개입니까? 여러 개라고 하시면 크게 나누면 두 개예요. 뭐예요? 광역과 기초예요. 광역과 기초를 정하는 것이 납세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금을 앞에 설명했잖아요. 서울시에서 부과해가지고 서울시장이 서울시 전체를 위해서 그죠? 세금을 사용할 것인지, 구청장이 부과 징수해가지고 구를 위해서만 쓸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네? 알겠죠? 네. 그래서 이 광역은 뭘 말해요? 광역은 도와 특별시 광역시를 말해요. 알겠죠? 기초는 뭘 말해요? 도 아래 시군과 특광 아래 자치구를 말합니다. 네. 그래서 이걸 정해줘야 해요, 지방세는. 이걸 정해줘야 합니다. 그것도 단순한 암기예요. 그냥 나눠먹기식인데 따로 이유는 없습니다. 자, 정리합니다. 취득세는 어디서 부과해요? 어디서 이 세금을 챙기냐는데 어디서요? 도하고 특광이에요. 그러니까 도냐 시군이냐 특광이냐 구냐를 구분하는 겁니다. 이거 아시겠죠? 근데 도와 시군 중에 뭐예요? 도에서 부과하고 특광이냐 구에서 누가? 특광에서 부과하는 겁니다. 됐어요? 무슨 그래요? 취득세는 그래요? 그러니까 큰 쪽이에요. 큰 쪽. 큰 쪽이란 뭐야? 광역을 말합니다. 네? 네. 단순 암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비교입니다. 재산세의 경우는요, 도냐 시군이냐 뭐예요? 시군이고요. 특광이냐 구냐 하면 구예요. 그래서 그건 뭐예요? 재산세는 뭐예요? 작은 쪽이에요. 이 말은 뭐예요? 기초지자체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받아서 도세, 특광세, 시군, 구세라고 그래요. 시군세, 구세. 도세, 특광세, 시군세, 구세라고 한다고요. 네. 그 다음에 단순 암기라고 그랬어요. 왜냐고 묻지 마시고. 그러니까 취득세는 큰 쪽, 광역이고요. 재산세는 작은 쪽. 네. 이 등록세가 어떻게 하죠? 등록세는 한쪽이 아니에요. 뭐예요? 도냐 시군이냐 뭐예요? 도예요, 도. 알았어요? 특광이냐 구냐 뭐예요? 구예요, 구. 알겠죠? 예. 네. 뭐예요? 도구예요, 도구. 도 시군일 때는 큰 쪽이고요. 특광 구일 때는 작은 쪽입니다. 도구세. 개처럼 저기 있다, 개처럼. 개가 영어로 뭐예요? 도구니까
등록세는 뭐라고요? 도구세라고 암기하세요. 취득세는 큰 쪽, 재산세는 작은 쪽, 등록세는 개처럼 도구세 아셨죠? 네. 단순 암기입니다 이거. 자, 그다음에 이제 신고 납부한 것으로서 징수하는 것으로서가 또 납세지인데요. 자, 얘는 하나같이 관할 시군구를 결정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를 들어볼게요. 자, 강동 서울특별시 안에 이제 강동구가 있잖아요. 그죠? 네. 광역이고 기초예요. 네. 자, 강동구에 사는 갑이요. 네. 강동구에 있는 부동산을 취득을 했어요. 그럼 무슨 세가 나와요? 취득세가 나오겠죠. 그죠? 자, 이 세금은 누가 부과합니까? 누가 부과해? 취득세는 누가 부과하겠어요? 도특광이니까 서울특별시가 부과하겠죠. 이 세금은, 이 값은 취득세를 누구한테 내야 해요? 서울시에다가, 그죠? 신고 납부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이죠? 이해되시죠? 그럼 당연히 서울시에서 받아가지고, 신고 납부해가지고, 안 하면 징수해가지고, 서울 전체를 위해서 강동구를 포함한 25개 구에, 그죠? 사용하는 겁니다. 자, 근데, 봐보세요. 강동구 산 갑이 강동구에 있는 집을 취득했어요. 취득세를 내야 할 텐데, 서울시에다가 신고 납부하니까 너무 멀잖아요. 너무 멀죠. 그래서, 도세이긴 한데, 취득세가, 도는 누구한테? 구한테. 도나 특광은 시군 구한테 뭐예요? 세금을 거덜하고 징수 이임을 합니다. 결국 어디다 가는 거예요? 값을 어디다 신고 납부하는 거예요? 강동구청에다가 신고 납부해요. 하잖아요? 왜 그런다고요? 이 서울에서 누구한테 강동구청에다가 징수를 뭐 했다고요? 이임했다니까?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 내는 것을 신고 납부하고 징수하는 것은 뭐예요? 그냥 관할 시군구를 결정하는 거고요. 도세, 특광세는 징수 이임에 따라서 도세라 하더라도, 특광세라 하더라도 뭐예요? 어디다가? 시군구에다가 신고 납부하고 시군구에서 징수한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 내면 강동구에서 어째요? 이 세금을 받아가지고 누구한테? 서울시에다가 또 뭐예요? 납부하겠죠? 네? 납부하겠죠? 그 다음에 당연히 공짜는 없어요. 여기다 뭐예요? 수수료 줘야 해요. 이렇게, 그죠? 그래서 신고 납부 징수하는 것은 다 관할 시군구에서, 그죠? 신고 납부하고 징수한다. 도세 특광세라 하더라도 뭐예요? 징수 이임에 의해서 그거 다 아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물납과 분할 납부 보겠습니다. 자, 앞서 이 물납과 분할 납부는 뒤에도 공부를 한다 그랬어요. 자세하게. 지금은 이제 개략적으로 볼 겁니다. 자, 물납은 재산세만 있어요. 오직. 예. 그리고 분할 납부는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가 있습니다. 이렇게. 물납을 일단 금액이 커야지, 그죠? 돈이 아닌 물건으로 된다는 건데, 1,000만 원 초과해야 합니다. 그리고 부동산에 대해서 내요. 다른 건 안 돼요. 예, 부동산만. 관할 시군 안에 있는 부동산. 그러니까 재산세가 시군구세죠. 그 해당 시군구의 안에 있는 부동산에 가는 겁니다. 자, 강동구의 그죠? 재산세는 강동구에 있는 부동산 가지고 물납할 수 있다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물납은 허가사항이에요. 허가사항. 예. 그 다음에 분납. 분납은요. 일단 재산세는 얼마예요? 250만 원을 초과해야 해요. 그리고 나눠내기 때문에 납기 지나서 얼마? 3개월 이내에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종부세는 자식이라고 했잖아요. 똑같이 250만 원 초과합니다. 다만 금액이 좀 크겠죠. 3개월이 아니라 6개월로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는 일단 금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해야 합니다.
근데 분납 기간이 오히려 짧죠. 금액이 크면 더 길어야 할 텐데 2개월밖에 안 돼요.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건? 팔아서 돈 벌었으니까 그래요. 팔아서 돈 벌었죠. 돈 1,000만 원 세금 낼 만큼 돈을 벌었잖아요. 그래서 분납 기간이 짧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물론 뒤에 배우겠고 목표는 이제 비교해가지고 정리가 돼야 합니다. 물론. 네. 그 다음에 세금 중에 면세점 제도가 있고요. 최저한세 제도가 있고 소액징수 면제가 있어요. 취득세에는 면세점이 있고요. 등록세에는 최저한세가 있고 재산세에는 소액징수 면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가 되는데 일단 면세점은요. 과세 표준이 일정 금액 이하면 과세 표준은 그 과세 대상의 담세력의 그 크기를 측정한 거라 그랬죠. 예? 과세 표준이 크다는 말은 담세력이 크다는 건데 근데 너무 작대요. 그러면 과세 않겠대. 이게 면세점입니다. 그래서 취득세는요. 취득가액이 과세 표준인데 취득가액이 50만 원 이하면 부과하지 않아요. 부동산을 취득하는데 50만 원짜리 취득합니다. 50만 원 이하를. 그러면 뭐요? 취득세 부과 않겠대요. 예. 50만 원이면 부과해요, 안 해요? 예? 해요, 안 해요? 해요? 무조건 해요? 50만 원 이하는 뭐야? 50만 원을 포함하잖아요. 포함해서 부과 않겠다는 이야기라니까? 이하니까 50만 원을 포함한 금액을, 이하 금액을 부과 않겠다는 거니까 50만 원에 부과해요, 안 해요? 안 하지. 그죠? 네? 뭐 구분할 수 있어야 해요. 예. 그 다음에 이번에는요, 세액이, 이제 세금 계산했어요. 과표가 아니라 세금. 산출세액이 일정 금액 미만이면 그 일정 금액을 세액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걸 최저한세라 그래요. 그러니까 못 내도 이만큼 내라야. 못 내도 이만큼 내라. 이건 이제 앞서 등록세 그 말소등기, 중요하지 않은 말소등기 같은 경우는 건당 6,000원이라 6,000원.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리 세금이 적더라도 6,000원을 내게 하겠다는 겁니다. 네? 왜냐하면 건당으로도 6,000원 내는데 6,000원 내야지 개념이에요. 그래서 6,000원 미만이면 6,000원을 세금을 하겠다. 예. 그 다음에 소액징수 면제가 뭐냐면 징수할 세금이 일정 금액 미만이면 징수 않겠대요. 자, 징수할 때는 절차가 뭐예요? 납세 고지 독촉이잖아요. 당시에 납세 고지한다는 건 뭐예요? 납세 고지서 보낸다는 거니까 인세비 들고 우편 요금이 들거든요. 그래서 징수할 세금이 너무 작으면 아예 징수 않겠대요. 제도입니다. 재산세에 있어요. 그래서 고지서 한 장당 얼마요? 2,000원 미만이면 징수 않겠대요. 이번에 2,000원 미만이면 징수 않겠대요. 2,000원이면 징수해야 안 해요. 2,000원이면 징수해야 안 해요. 네? 징수하는 거죠. 2,000원 미만이지 않겠다는 거니까 구분할 수 있어요. 2,000원이면 징수해요. 2,000원 미만일 때 징수 않겠다는 거니까 아시겠죠? 그러니까 1999원까지 않겠다는 의미예요. 자, 그 다음에 비과세와 감면 제도가 있어요. 자, 지금 과세 표준에다가 세율을 곱해가지고 산출세액이 나왔잖아요. 자, 비과세는 뭐냐면 과세 대상이지만 과세 않겠대요. 이걸 비과세라고 그래요. 전제가 과세 대상을 전제로 합니다. 그러니까 취득세니까 봐요. 취득을 했어요, 안 했어요? 부동산을 취득했어요. 취득을 안 했는데 비과세 한다는 이야기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과세 대상이 아니면 비과세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비과세 규정은 뭐라고요? 과세 대상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과세 대상이야. 그러니까 부동산을 취득했어요. 그런데 이런저런 이유면 봐주겠다가 비과세예요. 그렇죠? 네. 그건 신청을 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대표적인 그러니까 국가가 부동산을 취득했어요. 지자체가 부동산을 취득했어요. 그럼 뭐야? 자기가 과세권자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그죠?
비과세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감면은 뭐냐? 감면은 일단 과세를 해요. 산출세까지 나온 거예요. 산출세에서 빼주는 게, 여기서 빼주는 게 감면이에요. 이게 감면이에요. 비과세는요, 아예 과세 대상에서, 여기서 뭐예요? 제외시켜버린 게 뭐예요? 비과세예요. 감면은, 여기까지 나왔어요. 과세가 되고, 세금 나왔어요. 여기서 빼주는 걸 뭐래요? 감면이라고 그래요. 감면. 네. 감면은 종류가 100% 감면해준 걸 면제라고 그래요. 그리고 100% 미만인 것을 경감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비과세는 신청을 요하지 않아요. 근데 감면은 신청을 일단 어찌적으로 해야 합니다. 신청해줘야 가능합니다. 이를테면 뭐야? 뭐 최초로 주택을 취득하잖아요. 그럼 감면을 해줍니다. 예? 등등등. 시험 관련해가지고 우리는 감면은 공부하지 않아요. 감면 아주 복잡하기도 하고 다행이에요. 뭐만 공부해요? 비과세만 공부를 해요. 비과세만. 예. 지금요, 이 과세 표준에서 뭐가 나와요? 면세점이 나온 거고요. 그쵸? 이 산출세액에서 뭐예요? 최저한세가 나오고, 또 뭐가 나와요? 소액 징수 면제가 나와요. 그죠? 가표가 작으면 과세 않겠다. 면세제도. 산출세액이 6,000원 미만이면 6,000원 하겠다. 최저한세. 이 세금이 뭐예요? 2,000원 미만이면 징수받겠다. 제도가 나옵니다. 비과세는요, 아예 과세 대상에서 빼버리고, 제시켜버리는 거고요. 감면은 이 산출세액에서 차감해주는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방금 했던 이야기를 정리한 거예요. 입자들을 잡으셔야 해요. 네. 뭐예요? 취득세는 뭐예요? 과세 대상이 뭐예요? 취득이고요. 납세무자는 취득한 자, 개인 법인이 되겠고, 과세 표준은 그 취득 가액이에요. 세율은 가액이니까 비율이 되겠죠. 등록세는요, 그 등록이 과세 대상이에요. 이 등록은요, 등기를 포함합니다. 앞으로 등록하면 등기를 포함해서 읽으셔야 해요. 등기 등록을 약해서 등록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납세무자는 그 등록하는 자, 행위자가 되겠고, 물론 개인 법인 포함되고요. 과세 표준은 가액도 있고 수량도 있다고 그랬어요. 예? 예. 가액이면 비율이고 수량이면 금액이라고 그랬죠. 뭐예요? 건당 6,000원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건당 6,000원. 그 다음에 재산세는 재산이 과세 대상이고요. 여기 부동산이 포함되어 있어요, 지금. 그 다음에 그 재산 소유자가 납세무자고 개인 법인이고요. 과세 표준은 그 재산 가액이에요. 금액 클수록 세금을 많이 내겠죠. 그 다음에 세율은 비율이고요. 종합부동산세 역시 부동산이고, 그 소유자가 납세무자고, 개인 법인, 부동산 가액이 과표고요. 세율은 비율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는 양도소득이 과세 표준이에요. 과세 대상이고요. 팔아서 번 소득이에요. 그 다음에 납세무자, 그 양도소득자. 여기는 개인만이에요. 왜요? 소득세니까 법인은 따로 법인세 낸다 그랬죠. 나머지는 다 개인 법인이라면 소득세는 개인만이 따른 거. 그 다음에 금액, 그 번 돈이 과표입니다. 세율은 비율이 되겠죠. 그 다음에 절차 봐보세요. 납부 방법은 취득세 신고 납부고요. 언제부터?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고 납부합니다. 납세지는 도특강인데요. 물건 소재지예요. 지방세는요, 물건 소재지로 정해져요. 주소지가 아닙니다. 네? 주소지를 가면 어떻게 돼요? 문제가? 사람 많이 사는 곳만, 그죠? 세금이 많겠죠. 그래서 불합리합니다. 그래서 그나마 균형 있게 재산세가 나누어서, 그죠? 부과가 돼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물건 소재지로 간다는 거 아시고, 물납이나 분납 없어요. 면세점 제도가 있습니다. 등록세, 역시 신고 납부고요. 언제까지? 등록하기 전까지. 납세지는요, 물건 소재지,
도구세니까 도구구예요. 그 다음에 물납, 분납 없고 최저한세 제도가 있습니다. 재산세, 취득세, 등록세 달리 바로 보통징수. 그 다음에 매년 7월 말과 9월 말에 있다 그랬죠. 물권 소재지 시군구, 자금 쪽입니다. 물납도 있고 분납도 있어요. 그래서 재산세에서 이 제도가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소액 징수 면제 제도가 있습니다. 고지서